됐어요? 자, 그게 이제 요 근대사회 이제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요 시민혁명 이후에 이제 민주주의까지 여기는 갖춰졌다라고 하는 걸 떠올려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끌고 나가야 되는 게 이런 거예요. 시민혁명기, 요때 다시. 시민혁명 초기에는 아까 이제 얘기했던 거랑 결합시켜버리는 거예요. 요 입법부를 따로 떼어내는 게 중요한 작업이었죠? 입법부를 떼어내고 왕은 밀어내고 아무튼 입법부가 주도해가지고 전국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대를 우리가 또 뭐라고 부를 거냐면 여기서부터가 우리 행정학 용어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입법국가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입법국가. 자, 보세요. 여기서 입법국가란 말이 튀어나오네. 입법국가. 입법국가는 뭐냐면 입법국가는 입법부가 행정부보다 우위에 서 있는 거예요. 우위에. 그래서 이 안에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입법부는 정책을 결정하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행정부는 여기에 아바타 같은 격이라 그랬죠? 행정부는 여기 아바타 정도가 되는 거예요. 아바타. 그래갖고 여기는 어떻게 돼요? 행정부는 정책을 어떻게 한다? 결정이 아니라 집행만 하는 거예요. 판단은 할 수 없어. 시키는 대로 집행만 하는 거. 그래서 얘가 힘이 더 센 거예요, 입법부가. 얘가 얘를 장악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구조는 입법부가 행정부를 장악하고 있는 형태, 이렇게. 이런 시대를 입법국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법국가의 이제 특징들을 열거해 보자면, 입법국가 시절에는 이렇게 봅시다, 이제. 자,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또 좀 약간 배경이 필요한데, 이 입법부에 의원들은 어떤 사람들로 채워졌을까가 또 중요하겠죠. 부르주아들이 근데 사실은 혁명이 끝난 다음에 약간 또 배신을 해. 아까 이제 사는 게 힘든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들하고 결탁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죠? 시민혁명을 이뤘다 그랬는데, 그랬으면은, 아니, 같이 나가서 뭘 이뤘으면 그 전리품도 같이 나눠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리품도 같이 나눠 가져야 되지. 전리품도 나눠 가져야 되는데, 전리품은 홀딱 지들이 다 먹네? 자, 그거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자, 요 시민혁명 일어날 때 기본적인 사상이 뭐라 그랬었어요, 아까? 천부인권. 네, 그러면서 이제 국가를 어떻게 이해해요? 사회 계약을 통해서 만들어진 게 국가야. 라고 인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천부인권이 있었고, 천부인권의 일부를 떼어서 사회 계약에 쓴 거야. 그럼 이게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누구나 다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나름의 지분을 갖게 되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입법부를 구성할 때에도 투표권을 차별 없이 다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느닷없이 이상하게 사람들 헷갈리게 만들어. 부르주아들이. 여기다가 조건 하나를 탁 찔러 넣는 거예요. 조건 하나를 딱 찔러 넣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야, 잠깐만. 야, 그래.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 하는 건데, 그런데 국가에 뭔가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좀 가지려면 국가에 뭔가 기여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국가에 기여도 해야 되는데 적어도 세금을 얼마 이상은 내야 국가에 좀 기여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갑자기 느닷없이 계약 조건이 아니었던 거를 쓱 집어넣네? 그러다 보니까 이때 참정권을 초기에 이제 가졌던 사람들은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이에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 참정권을 못 갖는 거예요. 투표권을 못 가져. 그럼 돈이 있는 사람들의 입장만 의회에 반영이 되겠구만요? 심지어 말이죠. 확인사살 하나 더 들어갑니다. 확인사살. 뭐냐면은 의원이 되면은 월급을 안 줘. 무보수 명예직이에요. 가끔 보면, 자, 저 지방의회 저런 거 왜 돈 써서 저런 거 하냐. 없애버리든가 하려면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해라.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완전 무식한 소리입니다. 진짜. 응? 무식한 소리야. 우리를 대표할 수 있는 그룹을 하나라도 더 만들면 우리의 입장이 많이 반영되는 거고요. 그 돈을 써서 그렇게 반영이 잘 되는가의 여부를 우리가 판단하고 제도를 잘 안착시킬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없애자. 이런 거 되게 무식한 소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거기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자. 우리가 독재 정권 끝나고
91년도에 다시 지방의회를 만들었거든요. 지방의회 만들 때 그때 돈 없다 하니까 무보수 명예직으로라도 시작하자 그러고 시작했었어, 처음에. 그러다 나중에 월급제로 바꿨거든요. 그런데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면 누가 그 자리를 들어오냐면 여기서 돈 안 받아도 되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그 지역에서 사업 좀 한다는 사람들이 들어와.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할까? 자기네들이 그 안에서 다 뽑아먹지 않을까? 안 그럴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월급 주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대표 뽑아놓고 그 사람들 월급 주는 걸 되게 아까워하더라고. 그거 돈 해봐야 나라 운영하는 데선 돈 얼마 안 돼요. 그걸 잘 쓰일 수 있도록 우리가 감시해야지, 돈 안 쓰게 국회의원 줄이자, 뭐 지방의회 없애자, 이거 진짜 무식한 소리예요. 그런 얘기는 앞으로 하시면 안 돼. 응? 그거는 못 배운 티 내는 거야. 진짜. 못 배운 티라고 하면 좀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고민 안 한 티라고 바꿉시다. 고민 안 한 티. 이런 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 안 해본 티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발달했던 역사나 그 맥락을 이해를 전혀 안 하고, 그러고서 돈 안 쓰면 된다는 식인데, 그럼 국회 없애버리면 어떻게 되는 건데? 왕 하자는 건가? 뭐 어쩌자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소리예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정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응? 앞으로는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어디 가서 그런 거에 동조하셔도 안 되고. 그런 얘기 하면 말리세요. 야, 그런 거 아니래. 이렇게 말리셔야 돼. 그래야 돼. 이거는 답이 있는 거예요. 답이 있는 거지. 이거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의 수준이 아니에요. 자, 아무튼. 자, 그래서 이때도 입법부의 의원들한테 월급을 안 줘. 그 입법부 의원들 월급을 안 주고, 그 다음에 여기 투표권은 누구만 가져요? 투표권은 돈 있는 사람들만 가져. 그럼 어떻게 됐을까? 의회는 재벌들을 대변해주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재벌들을 대변해주는 역할만 한다. 재벌들은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국가가요, 정책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를 선호해요? 정책을 안 만드는 거를 선호해요? 어떨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 찍어보세요. 재벌 총수, 여러분들이 재벌 총수가 됐다 치고, 재벌 2세쯤 됐다 치고, 우리의 꿈은 재벌 2세인데 아버지가 노력을 안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아버지가 재벌이 빨리 됐어야 되는데, 근데 상상이라도 해봅시다. 내가 재벌 2세야. 그러면 정부가 자꾸 어떤 정책을 만드는 게 좋아요? 안 만드는 게 좋아요? 안 만드는 게 좋아요? 확실해요? 잘 찍었어요. 자, 왜 안 만드는 게 좋죠? 어차피 정책이라는 건 규제예요. 정부가 끼어드는 거거든요. 근데 정부가 끼어드는 것을 안 만들면, 그럼 어떻게 돼요? 정부가 끼어드는 거를 안 만들면 우리끼리 계약 맺어야 돼. 그냥 아무 간섭 없이. 우리끼리 계약 맺는데 나는 재벌이야. 쟤는 아니야. 쟤 노동자야. 누가 더 힘이 셀까요? 요즘에 뭐 민주노총 때문에 민주노총이 힘 세요. 뭐 예를 들어 민주노총이 현대자동차 노조가 세긴 세. 근데 현대자동차 노조가 더 갑이에요? 현대자동차의 정씨 집안이 갑이에요? 아니, 그거는 말해 뭐 할 거야. 그죠? 아무리 노조가 힘이 세봤자야. 근데 노조라는 것도 없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면은 노동자하고 사용자 간에 계약을 맺을 때도 사용자가 갑이고, 국가가 아무런 간섭을 안 한다면 특히나 더 그 힘이 더 세지는 거고,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도 납품받고 뭐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도 더 큰 기업,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갑이죠. 갑질한다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 그래서 얘네들은요, 여기 입법부의 구성원들이 돈 꽤나 있는 애들이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얘네들의 정책 방향은요, 뭐 안 하는 거야, 아무것도. 기존에 있었던 제도 없애는 거야. 그게 일이야. 없애야 돼. 근데 우리끼리의 계약으로 해결 안 되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은 공공재적 성격을 갖는 국방, 치안 이런 게 안 돼. 사유재산 보호 이런 거는 국가가 나서서 해야 되지. 이것까지 개인들끼리 계약 맺어서 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거 정도나 해라. 국가가. 최소한의 역할만 해라. 이런 식의 방향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요 입법국가 시대를 보게 되면 요때를 다른 말로는요, 야경국가라 그래요. 이게 밤에 보이는 경치가 아니라, 한자가 그게 아니라 밤에 지킨다 이런 얘기예요. 밤에 지킨다. 야경국가가 되는 거예요. 야경국가로서 국방, 치안 이런 거에 신경을 쓰고, 나머지는 안 해. 나머지는 야경국가가 되고 자유방임하는 거예요.
자유방임. 자유방임 이런 말 할 수 있고, 자유방임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걸 다른 말로는 소극적 국가 이런 말도 써요. 소극적 국가. 이런 말도 쓰고, 소극적 국가가 돼서 시민들이 갖고 있는 권리 중에서 이제 자유권을 굉장히 극대화하는 거예요. 간섭 안 하겠다는 거지, 국가가. 간섭 안 한다는 거예요. 냅두겠다는 겁니다. 니들끼리 알아서 해. 계약도 니들끼리 자유롭게.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소극적 국가. 그래서 정부의 크기가 굉장히 작아지죠. 작은 정부 이렇게 가는 거예요.